또 결산할 때 항상 요거 기억하세요. 증가시켜요, 감소시켜요? 감소.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올해 거 쓰시고 수익 비용은 내년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성급 비용, 그 다음에 선수 수익, 그 다음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요것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용.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일단 비용이니까 비용의 감소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소모품 B 530. 그 다음에 소모품 B의 옆집은 무조건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모품 B가 차변에 나와 그러면 대변에 뭐예요? 소모품. 그래서 요거는 외우셔도 지장 없어요. 왜냐면 무조건 소모품 B의 반대쪽은 소모품입니다. 결산할 때. 그 다음에 다음 것 또 보시면 2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그 빈 공간에다 요거 하나만 써주세요. 정기말 공정가액 보시면 1500에서 1480 됐잖아요. 그러면은 빈 공간에다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 있다? 20만 원이 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500 됐다가 1480 됐다가 1550 된 거예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은 70만 원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떨어졌었던 게 얼마 있었죠? 20 있었죠? 그래서 상계 처리. 왜냐면 얘는 자본이에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기존에 얼마 있었다고요? 20만 원.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50만 원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나오면은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자본은 무슨 처리요? 상계 처리. 그 다음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건 잘했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요.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뭐냐면 거기 보시면 입력하실 때 요거 조심해야 돼요. 12월 31일 차변에 매도라고 치면 두 개 떠요. 몇 개 떠요? 두 개 떠요. 지금은 밑에 거예요. 지문에 두 개 뜨면은 똑같은 게 두 개 뜨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1년 안에면은 위에 거. 1년보다 이상이면 어디 거요? 밑에 거.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아무 말 없으면 밑에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매도 가능 증권은 1년보다 긴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1년보다 짧으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매도 가능 증권이랑 만기 보유 증권도 두 개가 떠요. 그러면 아무 말 없으면 밑에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게 두 개 뜨면은 위에는 1년 이내, 밑에는 몇 년 이상이요? 1년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분개 다 해놓고 위에 거 선택해서 틀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124번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은 178번이 맞는 겁니다. 이런 것도 조심하시고. 왜냐면 우리 시험 봤을 때 가장 억울한 게 뭐냐면은요. 틀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분개 맞춰놓고 입력 틀리면 억울하잖아요. 네, 매도 가능 증권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은 밑에 겁니다. 밑에 게 투자 자산이에요. 1년 넘는 거. 그리고 위에 거는 저기 당좌 자산이에요. 1년 이내.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네, 밑에 게 장기입니다. 똑같은 게 나오실 때는 항상.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이자 수익.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죠? 수익의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 그래서 차기에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내년 거. 그러면 내년 거면은 올해 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먼저 받았다. 무슨 수익이요? 선수 수익.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유동성 장기부채. 이거 저희 한 번인가 풀어본 적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동성 장기부채는 1년 넘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 넘었죠, 다시?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차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2000 중앙은행, 그 다음에 대변에 장기차익.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반대예요. 원래는 1년 넘던 게 1년 이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 1년 이내였던 게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5번은 자동입니다. 그래서 자동은 여기 가서 하시면 되세요. 여기 결산 자료 가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리고 이거는 외우세요. 컨트롤 F 치고 감가 치면 두 개가 있는데 일반이 500번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감가상각비가 몇 번대예요? 800번대예요. 그래서 일반 감가상각비 가셔서 공구와 기구에다가 125. 그 다음에 800번대 감가상각비 가셔서 차량 운반구에다가 얼마요? 350.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추가요? 전표 추가.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요거 꼭 보고 나가야 돼요. 자동 결산 분계 완료. 요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꼭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원천징수 1번 보시면 아래 자료를 보고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인 영업부 팀장 윤영수 씨, 그 다음에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명세에 윤영수의 부양가족을 등록을 하는데요. 세부담이 뭐 되도록이요? 최소화되도록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비고란에 제시된 게 전부고 나머지는 없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로 오세요. 원천징수에서 사원 등록 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밑에다가 107번 윤영수 710122125667. 그 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22년 4월 1일. 나머지는 없죠? 넣을 거? 그리고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생산직이면 10번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 생산직이세요? 사무직이세요? 사무직이죠. 영업부니까. 그래서 그거 안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정희선님 배우자 7203252560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리과세. 우리 기타소득 얼마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30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랬죠? 그래서 배우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고료. 예, 그리고 어저께 이거 잠깐 해봤었는데 여기 잠깐만 봐주십시오. 기타 소득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몇 가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두 가지. 뭐뭐 기억하라 그랬냐면 경연소득은 몇 프로라고요? 80%. 나머지는 60%. 그래서 거기 300만 원에서 경연소득 아니니까 180만 원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나와요? 120만 원. 그러면 300만 원보다 작죠? 그리고 300만 원보다 기타 소득은 작으면 금액 계산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송미란님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양도소득 금액 200만 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어디 갔냐? 정희선님 되시고, 그 다음에 송미란님. 송미란님은 부예요. 왜 부예요? 얼마 넘었죠? 소득이 100만 원 넘었죠? 그래서 부. 그 다음에 다음 분 보시면 딸 윤혜서 090205445196. 네. 뭐 특별한 거 없고, 그 다음에 민율 1107013998532. 아이고 3 빠졌네. 1107013998532. 여기도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윤혜수님 형제, 그 다음에 720317185050.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질병관계로 별거. 원래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동거 안 하고 있어도 인정해 줍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동거 중이 아니다 나오면 형제자매는 안 돼요. 근데 요런 특수한 경우에는 인정해 줍니다. 왜냐면 이게 무조건 같이 살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돼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해주셔야 돼요? 장애. 끝. 근데 원래는 형제자매는 동거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동거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형제자매일 경우에도 특수한 경우에는 동거 안 해도 인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일부러 질병관계로라고 준 거예요. 왜냐면 질병관계니까 따로 살아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2번에 보시면 저기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에다 밑줄 치시고 연말정산 입력 탭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어디 가라고 시험 문제에 웬만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 가라고 나오는지 잘 좀 봐주세요. 일단 요거 빠져나오시고요. 연말정산으로 오세요. 연말정산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에요? 308번. 그래서 308번 치시고, 그 다음에 일단 부양가족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부로 되어 있죠?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 배우자의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퇴직소득 금액 얼마요? 300. 그래서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김혜수님 먼저. 복권 당첨금하고 일용직은 얼마라고 나오든 얼마로 보시라고요? 빵으로 보세요. 왜냐면 이게 대표적인 분리과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해요. 완납의 뜻이 다 낸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낼 세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금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김혜수님은 일단 김혜수님은 복권 당첨금이니까 몇 세 이상이요? 60세 이상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100만원 넘었으니까 부. 그 다음에 이현지는 소득 없으니까 20세 이하. 그 다음에 이주원도 소득 없으니까 20세 이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송원님인데 일용근로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뭘로 되어 계세요? 이분 장애인. 그래서 뭐야? 장애인.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현준님만 붑니다. 왜냐면 소득금액 오바돼서. 그리고 나머지는 여기 복권당첨금이랑 일용근로는 얼마든지 상관없고, 그 다음에 따님문화에 돈이 없으니까 돼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여, 이현진 대여, 이주원도 대여. 그래서 3개 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거 다 더하면 80에 60에 55 더하면 195만원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요? 195만원. 그 다음에 교육비 이진원 사이버대학 됩니다. 본인은 웬만한 거 다 돼요. 일반적인 학원비 아니면. 사이버대학 되고요. 이현진 태권도 학원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학원비는 누구만 가는? 미취학 아동만. 그래서 그 취학 아동이 학원 다니면 꼭 뭘로 하라고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받으세요. 왜냐면 교육비 공제는 안 되는데 무슨 공제는 돼요? 카드 공제는 됩니다. 그 다음에 이주원 되죠?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육비 가셔서 본인의 얼마 넣으셔야 돼요? 120. 그 다음에 초중고에다 초중고가 아니죠. 취약전 아동에다가 얼마요? 220. 그 다음에 4번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저기 이진원 씨 안에 보시면 실손 의료. 그래서 의료비 보시면 이진원님 되고요. 김혜수님 안 되고요. 김혜수 왜 안 되죠? 의약품 아니라고 써있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그래서 김혜수님 안 되고요.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현진님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디 가서 넣는다 그랬어요? 의료비는 부양가족.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가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성명이 F2 이진원. 그 다음에 상호 모르고 국세청장 한 건에 얼마요? 110에 실손 얼마요? 60.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다 이렇게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F2 이현진. 그 다음에 국세청장 한 건에 이현진 얼마예요? 150. 끝.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기부금 종교단체죠? 네, 종교단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김혜수님 되는데 무슨 단체에다 넣어주셔야 돼요? 종교단체. 그리고 의료비는 의료비만 빼고 돈 벌면은 의료비만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기부금 오셔서 제일 밑에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에다가 얼마 입력하면 되세요? 80. 종교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기부금까지 됐고 신용카드 이진원 신용카드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김혜수님 신용카드도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안 되는 사람 있죠? 무조건 안 되는 사람.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돼요. 근데 거기 보시면 형제자매 아니시죠?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카드 오셔서 여기 신용카드 오셔서 일단 신용카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1950에다가 1950에다가
얼마 합쳐요? 618만원. 그래서 2568.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이 얼마예요? 350. 그 다음에 연금저축, 거기 보시면 연금저축도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요즘 여러 번 넣어봤죠? 여기 가서 연금저축 잡고 F2 무슨 은행이요? 우리은행 1012-4588-200에 납입금액 얼마예요? 200. 그 다음에 기타 사항 보시면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최소화. 그 다음에 저기 제일 밑에 저기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그래서 아까 의료비 넣을 때 뭘로 선택한 거죠? 국세청 선택한 거죠? 그래서 거기 밑에도 뭘로 나오는지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거 피세요. 우리 그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 시간 남으면 내일까지 그거 풀 거고, 그 다음에 금요일은 시간이 남을 수도 있고 총정리하고 나면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으면은 자유시간 드릴 거고, 안 남으면 그냥 마무리 할 겁니다. 6페이지 피세요. 그 짜투리 시간에 푸는 거 6페이지 피시고, 안 나왔으면 하는 건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요건 안 나왔으면 하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요것만 적어드리고 바로 프린트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그 6페이지 보시면 43회라고 있습니다. 몇 회라고 있어요? 43회 거기 1번 있어요. 그거 5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1시 2분에 맞출게요. 이렇게 보시면 일단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1기 확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어디 가라고까지는 줘요. 그래서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부가가치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1기 확정이면 4월에서 몇 월이에요? 6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요 첫 번째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긴 하는데 이 네 개 중에선 그나마 얘가 제일 쉬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불공 있죠? 불공 구별해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공 넣을 때마다 비용업용, 소형 승용차니, 업무와 관련이 없니, 접대비니 이런 거 넣어요, 안 넣어요? 넣죠. 그래서 그거 넣는 데가 1번. 그 다음에 2번은 여기 안분이라고 있죠. 요 안분은 예정신고 때 하는 거예요. 무슨 신고 때요? 예정신고. 근데 우리는 지금 예정 아니죠. 예정 아니니까 안분은 넣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확정 때 넣는 게 정산이에요. 뭐예요? 정산. 그래서 정산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확정 때는 정산이고, 그 다음에 지문의 재계산이라고 아예 줘요. 그러면 그때는 재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 불공 입력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분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예정신고 때, 그 다음에 정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확정신고 때, 그 다음에 재계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감가상각 자산만 등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으세요. 근데 4개 중에 뭐가 나올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종류가 4개다 보니까 4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매번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정산입니다. 그래서 정산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무조건 공급가액이에요. 거기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무슨 가액이라고 써 있어요?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으로 첫 번째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은 안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공통 매입세액은 6개월치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총의 뜻이 뭐냐면 예정하고 확정하고 합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예정 때 30이고 확정 때 50이래요. 그러면 30하고 50하고 합치면 얼마죠?
80대죠? 그래서 여기에는 얼마예요? 80. 그 다음에 여기 총공급가액 요것도 6개월치 합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치셔야 되냐면 거기 위에 박스 보시면 1기 예정 때 과세면세 합치면 1억. 그 다음에 1기 확정 때 과세면세 합치면 1억이에요. 그러면 1억 합치면 얼마죠? 2억이 됩니다. 얼마가 돼요? 2억.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억 치시고. 그 다음에 면세도 6개월치 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6천만 원에 7천만 원 하면 얼마죠? 1억 3천. 그러니까 여기는 반복적으로 넣으시면서 칸을 외워야 돼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해하는 건데 이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도 요거는 칸 넣으시면서 아 여기에다가는 요거하고 요거 더해서 넣는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기불공제라고 있습니다. 거기 써 있어요. 지문에 기불공제. 기불공제가 예정신고 때 거예요. 그래서 얼마 있어요? 18만 원. 끝. 그래서 1분 후에 설명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걸로 넘어갈 겁니다. 좋은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자주 안 내다 보니까 별도로 요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맞출 확률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요게 뭐냐면, 암분 계산은 3개월치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정산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6개월치를 계산해서 아까 합쳐서 넣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3개월치를 빼서 3개월치 만드는 방법을 써요. 이 부가가치세법에서 정산 그러면은, 정상이 아니고 정산 그러면 요게 6개월치. 그래서 우리 아까 6개월치 합쳐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치를 계산을 해서 아까 거기 보시면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어요. 그게 3개월치예요. 그 기불공제 매입세액이 몇 개월치라고요? 3개월치. 그래서 6개월치에 계산을 해서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빼면 몇 개월치만 남을 것이다? 3개월치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부가가치 세법에서 정산하는 방법입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넘어갈게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요거 이제 나가시고 어디로 오시냐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오세요. 근데 들어오시는데 2기 확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2기 확정이면 10월에서 몇 월이죠? 12월 31일. 그리고 금액 안 나오면 엔터 치세요. 그리고 아니요 누르세요. 원래는 얘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연습이니까 여기에서는 뭐 누르시라고요? 아니요 누르면 요렇게 빈 거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거 나와 있는 건 지워버리세요. 뭐 누르면 지워지죠? 스페이스바 엔터 누르셔서 2기 확정 여시고요. 거기 2기 예정 누락된 거예요. 뭐 된 거라고요? 2기 예정 누락. 그래서 17분까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일단 가산세는 4개예요. 일단 매출 누락 보시면 매출의 과세, 매출의 카과, 매출의 영세, 매출의 수출. 그 다음에 매입 누락은 매입과세의 일반, 매입 카과의 고정, 매입 영세의 일반. 마지막 거에다 별표 3개 치세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가산세 빼고는 매입 영세 넣는 거예요. 왜냐면 매입 영세 처음 봅니다. 우리 넣는 거 예정신고 누락에서 이렇게 잘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요. 시험에 나오시면.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넣는 겁니다. 어떻게 넣는 거냐면, 일단 33번에 1000에 100. 그 다음에 34번에 300에 30. 그 다음에 35번에 200. 36번에 300.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왜냐면 기타가 세금계산서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나씩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8번에 200에 20. 그
그 다음에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신용카드 고정 1000에 100. 그리고 지금부터가 키포인트입니다. 여기 영세 없죠? 맞죠? 그래서 영세도 세금 계산서잖아요. 거기 보면. 그래서 여기에다 합치는 거예요. 38번에다. 38번에다가 700만 치셔야 돼요. 여기 뒤엔 고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영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이 몇 프로예요? 0%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 앞에다가만 합쳐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가산세 구할 겁니다. 가산세는 4개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요거 세금계산서 지연제출. 얘는 언제 한다 그랬죠?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그 다음에 매출과세랑 매출영세, 매입과세는 이중공제나 과다 환급일 때만.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했다라고 나오면 할 필요 없다. 지금 요거 2개 있잖아요. 매출과세하고 뭐요? 매출영세.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세하고 영세 합치면 1200 나와요. 그래서 1200 곱하기 3 나누기 1000. 그리고 원래 이거는 계산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1200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 다 해줍니다. 그러면 36,000원 나와요. 여기에다 그냥 넣으면 돼요. 얼마 넣으면 돼요? 1200 넣으면 36,000원은 자동으로 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신고불성실.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납부세액이 위에 거 130, 밑에 거 120 빼면 10만원 나와요.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10%에 25%. 하면 2,500원 나와요. 그래서 입력은 여기 71번입니다. 아무 말 없으면 71번이에요. 그래서 10만원에 2,500원. 그 다음에 납부지연.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신고 나오면 납부지연은 무조건 세트로 나옵니다. 2가지는 세트예요. 그래서 납부지연은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미납일수 91 곱하기 2.2 나누기 만. 가산세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계산하는 것도 계산하는 거지만 언제 해야 되냐가 가장 헷갈려요.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가산세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많이 할 때도 있고 한 개만 할 때도 있고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제일 좋은 건 예정신고 누락했다 이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어차피 나올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요건 어떻게 되냐면 납부세액이래. 공급가액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감면.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거 안 써드렸구나. 죄송합니다. 영세율은 매출의 영세랑 매출의 수출만이에요. 그래서 200에다 300 더해서 500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곱하기 5 나누기 1000 곱하기 25. 그 전에 써드릴 때 계속 써드렸었는데 최근에 저거 계산할 일이 많지 않아서 안 쓰긴 했는데 6250원. 가장 중요한 건 초반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내용 정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반복 조금씩 더 하시고. 뭐 입력이야. 네, 여기 위치만 알면 계산만 하면 입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떤 가산세 하는 건지.
그리고 당연히 제일 좋은 건 가산세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험장 가봐야 아는 거니까 가산세 연습도 좀 하시고요. 마무리 하세요.